가지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난생 처음으로 한번 전자책을 출판해보고 작가로 한번 퍼스널 브랜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도 지금 1인 기업으로 사업한 지 한 5년 차 됐거든요. 굉장히 작가라는 이 타이틀이 굉장히 마음이 설레이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강의도 그렇고 이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를 이루는데 이 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고요. 자, 우리의 목표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다들 이제 처음이시니까 한번 요 기간 동안 이 한 권의 전자책을 써서 이제 출판까지 완료해보는 프로세스를 배우는 거니까 너무 좀 부담을 갖지 말고 편하게 한번 임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방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막 두 번 하신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 책에 대한 서로의 어떤 생각이나 관점은 다 다르겠지만, 저도 옛날에는 책을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남의 쓴 책을 많이 봐도 이 제가 원하는 성장이 되게 느렸었는데, 저도 우연찮게 한 7, 8년 전에 어떻게 한번 책을 써봤는데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아,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구나. 제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 600분 넘게 이렇게 마음의 불을 지펴서 출판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이라는 게 뭐 어디 어렵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경험이 있잖아요. 내 경험이 책이 되고,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책이고 내 삶이라는 이런 책이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뭐 경험이나 느낌, 배움, 깨달은 것들을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분명히 있으니까 편하게 녹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마인드가 중요한데, 우리가 책을 쓸 때에도 분명히 어쨌든 내가 성장하기 위해 쓰지만 이 내 글과 책을 보는 사람이 내 글과 책을 통해서 어떤 성장하고 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쓰면은 그런 게 다 전달이 되더라고요. 뭐 책을 우리가 왜 쓰는지 어떤 서로 목적과 의미는 다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나의 이 경험, 배움,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기쁨이 있고, 책 쓰기의 기본은 글쓰기잖아요. 글을 쓰면서 어떤 나의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이 내면이 되게 많이 성장을 하죠. 글을 쓰면서 우리가 필요한 사고력, 어떤 논리, 표현력 이런 능력들이 많이 향상이 되고, 어떤 우리 다들 전문가 되기 때문에 나의 전문성을 좀 부각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이 고객들에게 어떤 신뢰성을 주고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또 퍼스널 브랜딩도 되고, 또 어떤 사회의 소통 공감의 도구, 이런 것들이 우리 책을 쓴다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에 들어갈 요소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이제 나의 경험이 들어가야죠. 우리 모든 책은 다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AI로 쓴 이런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감이 안 가는 게 그런 작가의 어떤 경험이나 감정들이 빠져 있어서 그러더라고요. 경험이 들어가고 어떤 작가의 감정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세상의 나눔과 전달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제 사례인데요. 저는 경험은 저도 어떤 생각과 관점이 변해서 이런 작가, 강사가 된 저의 경험이 있고, 이거에 대한 저의 느낌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어떤 자신감, 성취감, 이런 삶의 희열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저한테 이런 변화와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의미는 더 나은 내가 되고, 또 진짜 내가 되고 최고의 내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제가 이 세상에 주는 영향은 모두가 책을 쓸 수 있다는 어떤 경험과 가치를 전달한다. 요게 우리 지금 4가지 키워드에 대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는 다 저작권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보내드리면은 그렇게 수강용으로만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 소개 잠깐 드리면은 요 나연구소라는 1인 기업 사업자고요. 이 내가 가장 어떤 소중하다는 그런 철학과 가치를 전하고 있고요. 여기 인생이 변하는 서점은 출판사 이름이에요. 출판사를 제가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하나 더 낸 출판사 이름은 피플북, 이 사람이 책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2개의 출판사를 가지고 있고요. 원래 제가 한국 작가협회를 이제 20년도에 설립을 해서 초대 회장이고 지금은 한국 자서전 협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전자책, 공저, 자서전, 코칭, 강의, 출판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저처럼 이런 책 수익 코치를 양성하는 민간 자격증 과정을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런 식으로 우리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한 5년 동안 한 500회 이상 이런 코치나 강의를 한 것 같고요. 그동안 책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개인저서 3권, 공저 30권 넘게 했을 거예요. 전자책 한 150권 넘게 해서 한 190권 정도 책을 출판해 본 경험이 있고요. 제 목표는 한 1000권 쓰고 죽으려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한 600분 정도 이렇게 책 내게 도와드렸는데 한 1만 명의 작가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제 이름 검색해 보시면요, 이렇게 인물 등록 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다 하게끔 진행을 할 건데요. 프로필이랑 다 나와 있고요. 여기 도서인데 우리가 인물 등록 2분 다 되어 있으신가요? 인물 등록 다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번에 같이 저희 해볼 건데요.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돼 있어. 한 권만 내면은 다 네이버에다가 작가라는 타이틀로 인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현정은 그 책은 네. 나오는 그래서 제가 쓴 책들은 작품 활동 보면은 책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종이책들은 이미지로 노출이 되어주고요. 전자책은 이렇게 글자로 노출이 되는데 어쨌든 이거 한 권만 내거나 내도 다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작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책 나오면 제가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전자책은 우리 유페이퍼 다 회원가입 하셨잖아요. 여기 이제 유페이퍼라는 사이트가 이제 출판사 겸 유통 대행 사이트거든요. 우리는 요거를 이제 오늘하고 다음 해서 책을 만들어서 유페이퍼에 전자책을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럼 유페이퍼에서 그 정식으로 ISBN 코드라는 것을 발급받아서 우리 흔히 아는 알라딘, S24, 교보문고 등의 유통을 다 해주는 구조라서 우리는 여기 유페이퍼에만 전자책을 등록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라딘의 검색 제 이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은 다 종이책이고요. 이렇게 이북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유페이퍼 통해 유통한 전자책이라고 이제 쉽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전자책도 다 이렇게 네이버에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아까 이 책이 사람이 책이다라는 책인데 네이버에다가 사람이 책이다 검색하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온라인에서 검색도 되고 합니다. 우리 목표는 다시 한번 하면은 한 권에 어쨌든 출판을 해보고 이런 프로세스를 배우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이고요. 최하미 선생님은 책을 네. 냈나요? 아직 못 냈습니다. 아직 못 냈죠? 네. 왜 안 오는 거예요? 제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죠.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이거 부담을 가지니까 너무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들이 살짝 있어요. 완벽주의가 있긴 하지. 네. 근데 어쨌거나 한번 해보는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한 1000명 중에 한두 분 계십니다. 나는 아직 부족했다, 시간이 필요해 이런 분들이 그건 좀 시간을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할 때 이렇게 4주 과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2번을 하기로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1, 2회차 요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하고 여러분이 한 1, 2 정도 시간을 가지고 좀 글을 써오면은
다시 한번 여기 모여서 이제 요거 뭐 표지 만들고 이런 등록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자책이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그리고 주제와 목차 한번 정해 볼 거고, 아까 제가 보내드린 그 한글 원고 작성하는 거 안내 드리고, 이런 글쓰기, 책쓰기 특강, 이런 뭐 제목 짓는 거, 이런 거 편집하는 거, 이미지 태고하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다음에 이제 표지 만들기, 책갈피 만들기, 이런 등록하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4주 과정 커리큘럼으로 제가 이제 한 5년차 이런 수업들을 되게 많이 했었죠. 주로 이제 줌으로 많이 했었어요.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들 멀리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분 자유롭게 해서 뭐 기존에 이제 써놓고 있던 글이 있으면은 그거를 제가 같은 양식 옮겨서 해도 되고, 아니면 시간이 있으니까 또 분량이 적어도 되니까 어떤 새로 주제를 정해서 써도 되고, 자유롭게 한번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요. 뭘로 하든 너무 이게 큰 그림을 그리면은 또 지치니까 조금 부담을 내리고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걸 하면 좀 좋아요. 소개는 일단 넘어가고요. 자, 전자책의 장점이 많은데요. 뭐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은 분량이 적어도 되죠. 우리가 보통 종이책 한 권 개인저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A4 한 7, 8장은 써야지만 되는데, 전자책은 분량이 적어도 가능하다. 분량이 적으면은 가격을 싸게 하면 돼요. 뭐 1,000원, 2,000원 싸게 하면 되니까 싼 책들도 되게 많아요. 뭐 주제 선정이 자유롭죠. 뭐 자기계발서, 에세이, 시, 소설, 교재 등등 내가 원하는 모든 책을 자유롭게 다 책을 낼 수가 있고, 인세도 훨씬 높아요. 우리가 보통 종이책은 출판사랑 계약을 해도 뭐 안 주기도 하고 5%, 10% 사이 딱 내가 제작한 권수에 대한 받는데, 전자책은 40에서 70% 인세가 이제 평생 또 들어오죠. 뭐 한 개만 등록해도 네이버에 작가 등록이 가능하고, 여기 책을 유통하는 비용은 1,000원만 결제하면 돼요. 단돈 1,000원만. 그리고 PDF 파일은 내 거니까 이걸 가까운 내가 지인들에게 편하게 톡이든 메일이든 공유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또 점점 이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또 이제 나라에서도 어떤 환경보호 차원의 온라인 활성화를 위해서 권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서관들 되게 많잖아요. 대학이나 도서관들에서 전체 의무적으로 많이 구매를 하는데, 어떤 데는 많게는 20%까지 구매를 하거든요. 20%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점점 그 비중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요즘에 이제 지하철 가보셔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책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종이책 안 두고 다니고 보니까 점점 세상이 많이 디지털화로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또 전자책을 보는 사람들은 전자책만 또 사서 보더라고요. 종이책은 또 무겁고 막 부피 크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또 트렌드가 점점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책을 처음이라고 봤을 때, 이런 내가 어떤 책을 쓸까 할 때 주제를 기획할 때 요 세 가지를 조금 머리에 염두에 두면은 조금 이 구성이 쉽죠. 요런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게, 어떤 우리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를 만들고 하듯이 설계도를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제 누가라는 것은 이 책을 쓰는 작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또 모든 책은 누군가 보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내 책은 누가 보면 좋은 책인지, 무엇을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거죠. 누가, 전자책 100권 출판 작가가 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전자책을 쓰고 싶은 왕초보들에게 어떤 내용, 쉬운 전자책 출판 방법. 나는 30년 베테랑 주부야. 누구에게, 초보 주부, 내 신혼부부들, 신혼부부에 알려주는 뭐 살림 잘하는 노하우에 대한 내용. 나는 20년 차 심리 상담가야. 누구에게, 마음이 우울한 주부들에게 어떤 내용, 마음이 힐링되는 이야기.
4번 나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야. 소심한 사람인 내가 누구에게 나처럼 우리 같은 소시민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뭐 마음에 대한 처방전 이런 식으로 한번 기획을 해보는 거죠. 발표 한번 해보세요. 대표님은 만약에 임시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전문가라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죠. 저거지. 네, 책놀이 전문가가 좋습니다. 도서관에 강의를 하고 싶은 초보 책놀이 선생님들에게 좋습니다. 네, 책놀이를 재밌게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방법. 좋죠. 바로 그겁니다. 그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책놀이 한지 한 5년 된 것 같죠? 좋습니다. 근데 지금 안 하는 게 문제네요. 지금 학교로 쏙 들어가 버린 게 문제네요. 요즘에 결혼하고 이제 경력 단절된 주부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 아마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한테 도움 될 수 있죠. 그렇게 한번 이제 기획을 해볼 수 있고 우리 대표님 저는 좀 뜬금없긴 한데 제가 써놓은 그런 그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묵상집들이 있거든요. 네네. 초보는 아니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나를 그냥 그거를 공유하고 싶은데 내가 쓴 거를 어떤 신앙이나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매일의 묵상 매일 묵상을 뭐 이렇게 공유하겠다는 느낌. 좋습니다. 그 최근에 동시는 어디 갔어요? 동시는 팔아가지고 쓸 수도 없고 또 다시 써야 되지. 다시 써야 되겠구나. 고육사에 그러면. 판매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우리 서수진 대표님 이분도 이제 기독교 지난주에 책 완료해서 등록했는데요. 이분도 이제 제목이 하느님을 사랑해 보셨나 이렇게 해서 뭐 프롤로그 쓰고 자 이게 되게 짧은 전자책인데 이렇게 해서 출판을 하는 사례도 있어요. 요거는 14페이지에 금액 1,000원. 요거 지난주에 등록했고 아마 승인 잘 거예요. 엄청 짧네요. 네, 짧게도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거 분량 얼마 안 되니까 금액 1,000원에 내볼 수 있죠. 근데 나는 저렇게 짧게 네. 시리즈로 쭉 내는 게 전자책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돼요. 네. 그림책을 한 권씩 음. 저렇게 한 권 가지고 놀이할 수 있는. 왜냐면 사람들이 막 100권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100권이 다 자기 마음에 차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빼서 볼 수 있다고 하면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 좋을 것 같아요. 말씀처럼 요즘에 다들 워낙 바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분량 많은 책은 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성경도 보면은 맞아. 66권 짧게 좋을 것 같아. 있는 거 딱 이렇게 네, 풀어서 네. 볼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묵상도 사실 공감이 가는 테마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감이 가는 것만 빼서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매력 있을 수 있어요. 뭐 저만 해도 그냥 이 종이책 샀다가 안 보는 책들 수두룩해요. 언제 볼지 알 수 없어요. 그냥 그건 먼지만 쌓여갑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페이퍼라는 사이트에 지금 95권의 전자책을 등록했고요. 말씀처럼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는 책도 많이 있어요. 다 분량 짧게 시리즈로 이렇게 쭉쭉 진행을 하고요. 이게 어떤 날은 이게 뭐 싸다고 이제 쉽게 저기 보지만 하루에 2,000원짜리 책이 80권이 팔린 날도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뭐 책을 쓰는 목적이 뭐 인쇄 때문은 아니지만 하루에 80권 팔리면 결코 적은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게 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좀 기억하면은 좋다. 뭐 제가 쓴 몇 가지 사례는 일단 저는 책 쓰기를 하니까 저의 주제에 맞는 이런 책 쓰기에 대한 것들, 또 제 정체는 이제 1인 기업이니까 또 이제 수많은 직장 요즘 회사는 평생 못 다니니까 또 1인 기업대 가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1인 기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있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마음 공부, 치유, 죽음, 시집 등 이런 다양한 책들을 써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몇 분들 사례인데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울산에 계신 그 가정주부 직장인인데 아드님이 한 30대시래요. 그래서 아들이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엄마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삶의 지혜, 당당함, 의리, 부자, 믿음, 사랑, 성공, 시간 이렇게 한번 써보신 거 있고요. 요분은 이제 이분도 30대 그 공기업 다니는 주부인데 이분은 이제 4대 보조 할아버지까지 같은 한 집에 살았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엄청 자기를 엄하게 대했대요. 할아버지 되게 어렵고 무섭고 싫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뭐 나이 들고 병들고 아프고 돌아가시면서 느꼈던 어떤 할아버지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이제 편지 형식으로 쓴 거고요. 요분도 30대, 요거는 사랑에 대한 시집. 요분도 울산에 계신데 이분은 이제 20년 차 아동 전집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책방 운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제목은 20년 차 아동 책방지기가 알려주는 전집 구매 노하우, 전집 책방 구매를 원하는 엄마들한테 그런 정보를 주는 그런 책이 있었고, 이분은 이제 필라테스 강사님이죠. 그래서 내가 왜 수많은 직업 중에 강사가 되었는지, 필라테스 강사가 하는 일, 또 필라테스 강사가 되는 방법, 뭐 장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필라테스 강사의 삶을 녹인 책도 있고요. 뭐 되게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거기 양식을 보시면은 거기 이제 우리가 전자책을 쓰는 포맷은 한글 파일에 주로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드린 양식에다가 이거를 하나 복사를 해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 샘플 원본은 두고 이제 새로운 파일에다가 요 틀에 맞게끔 요 제 거에 대한 내용을 보고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면 되는 거죠. 자, 우선 이 한글 틀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글을 보통 처음 열면은 요 한글 규격이 A4 본문 10포인트에 행간이 160이 그게 기본 설정인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주로 쓰는 요 한글 규격은 A4의 반 A5거든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파일에서 쭉 내려보시면은 편집 용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A5로 된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A5로 쓰는 이유는 주로 전자책은 핸드폰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A4는 크잖아요. 좀 작게 줄여내면은 좀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A5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저런 종이의 책도 거의 A5 사이즈로 많이 제작을 해요. 그리고 이 형식은 이제 A5 사이즈다. 그래서 글꼴 무료 글꼴 다 제가 보내드렸는데, 우리가 이 전자책은 상업용으로 판매할 거기 때문에 무료 글꼴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한글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은 무료가 아닌 게 많기 때문에 막 쓰면 저작권에 걸려요. 그래서 여기 팝업 바탕체라는 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이거 제가 드린 걸로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면 설치 알려드릴 테니까 설치해서 이거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12 우리가 여기 전자책 본문 크기는 보통 플랫폼들이 12포인트를 많이 권장을 하기 때문에 눌러보시면은 요 12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대신 요런 뭐 지은이 소개나 요런 제목들은 조금 더 가독성 좋게 키워도 됩니다. 이거는 뭐 자유롭게 정해진 건 아니니까 자유롭게 크게 해서 가독성 좋게 하면 되고요. 뭐 정렬 방식은 일반적인 요런 본문글의 정렬 방식은 양쪽 정렬을 해야지만 글이 페이지에 꽉 차게 들어가요. 양쪽 정렬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정리 중간에 가운데를 하면 되고, 나머지 본문은 다 양적 정렬로 되어 있어요. 200 요
요런 200이라는 거는 행간, 요 줄과 줄 사이 요 간격을 말하는데 이제 기본 160은 좀 답답해요, 좁아서. 그래서 제가 200으로 이제 세팅을 해놨으니까 여기 이제 제가 드린 양식에다가 아무런 내용들을 쓰시면 수월하죠. 이거 설명은 어렵지 않죠? 네. 그 구성 요소를 보시면은 종이책이랑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표지, 우리가 표지는 다음 시간에 캔바로 한번 만들어서 요 바꾸는 작업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은이 소개, 책을 쓴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제 프롤로그 들어갑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 전반적인 요약, 우리 흔히 뭐 머릿말 서문이라고도 부르죠. 프롤로그. 그리고 제목이랑 부제 내지 한 번 더 넣어주고 이제 목차가 들어가죠. 목차 각 장별로 들어가고 이제 장별로 이렇게 원고를 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장별로 한 4페이지씩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3장, 4장, 5장, 6장까지 이렇게 썼고요. 에필로그 들어갔고 이제 마지막에는 판권지,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이제 판권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판권에는 제목, 발행 날짜, 지은이, 유페이퍼는 그냥 두시면 되고요. 가격은 우리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저자 연락처 놓고 저작권 문구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 뭐 여기 연락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화번호랑 다 넣어도 되고, 이거 좀 공개하기 싫은 분들은 이메일만 넣어도 뭐 책 내는 데는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이거보다 좀 분량이 뭐 적어도 되고 많아도 되고 자유롭게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주제로 함께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면 됩니다. 특별히 양식은 어려운 게 없으시죠?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까 지금 설명드린 거 뭐 무료불볼, 12포인트, 양쪽 정렬, 5탄 200인데 5탄 아니에요. 200이 돼 있는 거. 자, 유페이퍼는 다 배운 가입 하셨고요. 그래서 유페이퍼 여기 유가 여기 메인 유페이퍼 홈페이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에 집 모양을 누르면은 요게 이제 이게 내 페이퍼죠. 지금은 책이 어째 등록하면 이런 식으로 책이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콘텐츠 등록에서 이렇게 차례차례 등록하는 절차대로 거칠 거고, 뭐 나중에 책이 몇 권 팔렸나 궁금할 때는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어드민 관리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왼쪽에 매출 관리 보면 다 매출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1년 체크해서 이렇게 조회를 하면은 1년 동안 팔린 뭐 날짜, 제목, 금액, 유통 사이트 이런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죠. 저는 1년 동안 지금 725건이 팔렸고 매출은 17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했네요. 오른쪽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도서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경북과학대학교 이렇게 해서 이런 학교나 이런 데에서 책 되게 많이, 뭐 경동대학교 전자도서관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책을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책이 되게 확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천대학교도 있고 이런 데에서 민덕대학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자책이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글은 잘 쓰시겠지만 우리가 일단은 뭐 책 TV의 기본은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뭐 왜 글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 좀 설명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고 뭐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세요? 아직. 네.
오늘 좀 더 들어보시고 이제 주제를 정해서 이제 목차까지 한번 정해보고 바로 거기 이제 쓰면 되니까 한번 편하게 다 들어보시고 어떤 이제 주제를 정해서 거기 한번 딱 한번 써보면 잘 써주실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먹었으면 배출을 하고 내가 아는 것을 공유하고 우리가 수많은 글을 읽었기 때문에 이 글을 쓴다는 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자연스러운 이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과 조화가 되고 이 자연의 이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나요? 부의 촉을 차서? 네. 읽지는 않았어요. 네, 이거 집에 있어. 유명한 진짜? 책이잖아요. 제가 이 책을 직장 다닐 때 한 30 중반 때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제 이 내용이 되게 많은데 다 기억나는 단어는 여기 생산자 한 글자만 딱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인데 그 전까지 저는 책을 보고 그냥 철저한 이제 소비자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모든 리더와 부자들은 다 무언가를 만드는 생산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직장인 생산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글쓰기밖에 없어서 이때 제가 이 책을 보고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서 블로그에다가 이제 글이라는 생산을 하기 시작했죠. 2017년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쓴 글과 책을 보는 사람을 돈을 쓰는 사람은 소비자인 거고 우리는 지금 글과 책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돈을 버는 사람 생산자의 입장에 들어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점의 차이가. 그때부터 블로그를 한 지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쓴 글이 이제 12,200개거든요. 요거를 이제 7년으로 나누면은 하루에 한 4-5개 블로그를 7년 동안 매일매일 써온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온라인상에 노출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블로그 보고 어떤 강의 의뢰나 책쓰기 상담들이 되게 많이 와서 온라인상에 글이든 책이든 기록하는 거에 힘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블로그 하고 계세요, 두 분 다? 지금부터 틈틈이 한번 이렇게 소설에 한번 적어 보시면. 블로그 생태를 모르겠어. 아, 아니 시간이 없어. 짧게 뭐 적어 되긴 하는데. 인스타 그게 인스타는 차라리 그냥 사진을 올리는 거니까. 인스타를 하든 뭐라든. 예. 인스타는 하는데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인스타도 전혀 손댈 시간이 없고 그렇죠. 학교 인스타에 하트 눌러주기 바쁘죠. 아, 그래서 이것도 뭐 하기 나름인데. 해봤으면 좋겠어. 예. 해봐. 캔버 잘하잖아요. 블로그 잘하지. 근데 뭐 업무적인 것만 하지. 뭐 내가 블로그에 들어가서 뭐 이런 거나 내가 아니 하면 되게 잘할 건데 주저리 주저리 내 얘기를 오픈하고 싶지 않아. 선생님도 나도 그러면 못 보게 하면 되지. 비공개. 그렇지도 요즘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뭔가를 나를 알리고 그런 마케팅을 하고 이런 것도 활용하면은 되게 좋죠.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긴 되는데 하여튼 사업하거나 마케팅하거나 많이 사람들이 날 알아봐 줘야 되는 사람들은 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책을 쓴다고는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정말 책은 되게 유명한 사람만 쓴 줄 알았는데 저도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는 사례밖에 인생이 변한다고 또 주변에 책을 쓰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책을 써보면서 이런 관점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 독자에서 이 작가의 눈이 생기면서 되게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부터 많이 보이실 건데 집에 책들 많으시잖아요. 네. 이제는 무슨 거다 이제는 이제 그냥 보던 지금 그걸 다 버릴 참이라 지금. 예전에 그냥 내가 이제 독자로 그냥 책을 보다가 이제 내가 책을 쓰는 작가가 됐다는 생각에 이제 그런 제목이나 표지, 목차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지었을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굉장히 어떤 사고가 많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제 작가의 눈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목에 대한 고민 생깁니다. 표지에 대한 고민, 목차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생각하면서 뭐 다른 책들을 이런 작가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글을 쓰면 느꼈던 글쓰기의 좋은 점은 일단은 생각이 정리가 되죠. 어떤 분들은 이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안 쓸 생각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 쓴다는 것은 안에 거를 밖으로 이제 꺼내는 거기 때문에 글을 쓰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해소가 되고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한 40, 60, 70 여성분들이 되게 글쓰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마음의 병, 우울증이 되게 많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글쓰기가 좀 되게 남녀노소 필요해요. 이런 뭐 장단점이 있죠. 제가 이렇게 글쓰기는 최고의 명상, 자기 발견, 정화 치유, 정리 마케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냐? 뭐 이게 잘 쓰려고 하면 항상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솔하게 쓰자. 이 진솔하다는 게 저런 거잖아요. 내가 뭐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나의 어떤 감정을 진솔하게 녹이는 거죠. 그러면 보는 사람이 또 공감이 되겠죠. 이 글과 책을 보는 우리 독자들이 뭘 궁금해할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아까 말씀처럼 그 책놀이 주어사 그 말씀하셨으면은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수많은 직업 중에 대표님은 왜 그거를 하게 됐는지, 뭐 얼마나 됐는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일은 얼마나 돈을 버는지, 그 일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독자의 어떤 니즈를 생각하면서 쓰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평소에 어떤 꾸준하게 글을 쓰는 것도 도움되고, 내가 평소에 어떤 일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 것들, 뭐 지금처럼 우리가 목적이 있는 글쓰기, 책 쓰기를 해보는 것도 제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책을 쓰면은 이런 뭐 장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자신감, 성취감, 자부심이 올라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전문가가 되는 것도 있고, 저는 이 4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어쨌든 온라인상에 이제 24시간 돌면서 내가 놀 때나 쉴 때나 나라는 사람을 홍보를 해주는 되게 고마운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감되는 글쓰기는 우리가 쓰는 그런 이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하고, 또 내가 이 하고자 하는 이런 말들이 길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것들 다 아시죠? 뭐 김창호, 김미경, 범용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들 유튜브 옛날에 되게 많이 보면서 어떤 공감, 재미, 치유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되게 인기 있고 한 것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분들 처음부터 뭐 어떤 거창한 얘기 하지 않고 시작은 항상 되게 사소한 얘기로 시작을 많이 하는 자기의 경험들. 김창호 교수님은 특히 보면은 엄마 아빠 싸우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맨날 그 얘기 적셔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재미 공감이 되잖아요. 어떤 개인의 경험, 사례,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느끼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어떤 정보나 간접 경험, 메시지 형태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이 되고 되게 재미있단 말이에요. 책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보고서나 논문 기사를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쓰는 글은 이런 자기개발서나 에세이 범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작가의 고유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이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 이게 그냥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죠?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요 책도 유명한 책인데, 여기 보면은 이 어떤 스토리가 되게 어떤 힘이 있다는 얘기죠. 힘이 있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고 힘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핵심은 여기 요런 내용이 7단계 공식이 있는데, 우리 흔히 아는 영화나 옛날 동요나 이런 드라마를 대부분 이런 어떤 공식에 따라서 그런 걸 짠다는 얘기죠. 주인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콩쥐 파티 백설공주가 있죠. 위기에 빠지죠. 우리 인생에 위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늘 항상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멘토, 뭐 사람이든 책이든 다 될 수 있고, 멘토를 만나서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행동하고 실행함으로써 이런 행복과 성공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스토리가 되게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스토리를 알면은 되게 그 사람한테 뭔가 친근감이 들고 편안한 마음이 들고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우경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회사를 오래 다녔지만 비전이 안 보여서 이제 그만두고 1인 기업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이제 사업 경험이 없으니까 1년 동안 6천만 원 퇴직금 다 까먹고 아주 힘든 시간을 이제 1년 동안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여튼 꾸준하게 1인 기업을 배우고 다양한 투자하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인기가 성장한 이런 이제 스토리가 되게 공감이 된다. 그런 얘기죠. 하루 만에 책 쓰기 가능할까요?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책 쓰기 하면은 뭐 2, 3년 말인 얘기 하잖아요. 3년, 뭐 6개월, 7개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자책은 보통 이제 4주 과정을 많이 하고 저희가 2박 3일 캠프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다 제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게 이런 하루 만에 책 쓰기라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 그런 경험에서 만들어낸 프로젝트거든요. 하루 만에 책 쓰기란 어떤 뭐 카페든 집이든 이런 공간이든 되게 집중이 잘 되는 공간에서 무엇이 나의 어떤 경험을 담아서 내가 하루 만에 완성하겠다는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책을 써보는 건데 제가 이걸 2020년도에부터 시작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한 권의 책을 썼거든요. 이거를 이제 매주 반복해서 한 달이면 4권 나오잖아요. 이거를 매주 써서 한 50몇 권의 전자책을 계속 쓰면서 굉장히 많이 인생이 변했거든요. 제가 느꼈던 것은 이 나라는 사람의 모든 경험이 다 책이 되는 거고 하루라는 시간에 우리 몰입했을 때 굉장히 어떤 집중력이 올라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요게 제가 그 당시에 썼던 다 하루 만에 완성했던 책들이죠. 물론 하루 만에 완성하기 때문에 좀 분량은 적고 슬플 수 있는데 이건 매주 쓴다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뭐 우울증 겪었던 경험들, 번아웃 경험들, 뭐 건강에 대한 것들, 유교 문화의 어떤 장단, 고향이 안동이라서 또 제가 이 당시에 금강산을 공짜로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요한 킴벌리 우리가 항상 프로비엔스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글을 쓰면 느꼈던 어떤 변화들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책의 소재가 되더라고요. 우리 딸에게 쓰는 편지, 아내 만난 이야기, 제가 이제 20살에 위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 다 책을 썼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뭐 마음 공부, 음양오행 이런 죽음에 대한 내용들, 1인 기업 사업 관련 책들, 자기개발 관련 책들, 글쓰기 관련 책들, 감정 정화 치유, 자기 발견, 시집, 그림책 등등 이런 책들을 계속 이제 쓰면서 되게 많이 관점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전자책을 만들어서 출판하는 거를 배워가지고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요런 얘기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데 결코 이제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책의 소재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책들은 또 몰입해서 이렇게 한 달이면 한 달, 요즘에 다 몰입해서 이렇게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많으면은 더 이렇게 낭비되는 시간이 많고 또 분량이 많으면은 이게 불필요한 말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책 쓰기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이제 어떤 주제는 한번 목차까지 한번 정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되게 책 쓰기도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재미있을 것 같지만 책이 그렇게 써질까는 너무 그 네이버에서 네. 책 한 권 냈으면은 네. 그 프로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